정오 종합뉴스. (2월 1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일반 해고 등 양대 지침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엔 기구에 제출했습니다. 19년 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이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올해 1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18.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일반 해고 등 양대 지침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광장에서 가맹 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 등 10,000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승리 전국 노동자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이달 25일부터 노동 현장에 적용한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이 노동자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노동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양대 지침에 맞서 노동 현장에서 총파업 태세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4월 총선에서 노동계약을 추진한 새누리당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거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은 사라졌습니다. 비정규법은 비정규직을 늘리고 차별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정권과 자본의 머리에 정규 집행은 없습니다. 노조가 이기고 패고 있노라. 일단 노동자 90%가 당연한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권리의 근본적 부재, 이 착취의 결실과 실행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작년 말 한일 합의 이후 유엔 기구에 제출한 것으로 어제 확인됐습니다. 군 위안부 합의 이후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해온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런 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도 군과 관원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연행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엔 기구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식민조직 틀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의사에 반해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국제사회가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책임은 모두가 야당에 있는 게 아니라 집권 여당에 있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더민주 책임을 맡게 된 지 3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밖에서도 관찰하고 여기 와서도 느끼는 것이 입법이 되는 과정에 이런 식의 입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보면 마치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해서 이 경제가 이 꼴이 된 모양이라는 것을 강요하려고 하는 거다. 야당을 심판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국회를 심판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정부 여당의 꼼수를 꼬집었습니다. 19년 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이 판결에 불복해 선고 직후 항소했습니다.
오늘 법원에 따르면 패터슨 측 오병주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인 지난달 29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모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11년 12월에 기소됐습니다.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만인 지난해 9월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국내로 송환돼 이태원 살인 사건의 재판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 공천의 항의에 탈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이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 3당 간 민생정책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정치적인 제안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한 이 전 의원의 인터뷰입니다. 정치적 제안으로 봅니다. 네. 상당도 하지 않았고 대표도 없는 상태에서 네. 3당 정책 대표회의를 주장하는 것은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전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종걸 원내대표 비대위 제외 결정에 대해선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강경파에 휘둘렸다는 얘기에 대해선 적절치도 않고 신뢰가 되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순전히 오해입니다. 아마 언론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비대위에서 제외된 것을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여쭤봤어요. 그 이유를. 그랬더니만 이게 과거 최고위 체제에서 비대위 체제로 바뀌면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과거 최고위 체제에서는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대위에서는 이 규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런 사정을 이해하고 지금은 비대위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파괴하고 협상 당사자를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비대위원은 오늘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아직 설 있고 덜 있고 부작용 심한 기억활력제고법 통과시켜달라. 이런 상태는 사실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그 본질 본안의 문제죠. 기업활력제고법 당연히 기업에서 필요로 하니까 요청을 한 건데요. 이건 아시다시피 의원 입법이고요. 경영자총연합회 촉에서 그 개인 의원들에게 요청을 해서 국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작용도 많고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면 또 대량 실업도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책도 전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고 공정거래법과의 충돌도 있고요. 그래서 좀 차분히 이거 정부 입법도 아니고 하니까 차분히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우리 지금 선거법이 한 달 넘게 그 선거구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위원 판결 이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급한데 이걸 볼모로 잡고서 아직 설 있고 덜 있고 부작용 심한 기업활력제고법 통과시켜달라. 이런 상태는 사실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원내대표의 합의를 비대위가 결국 추인하지 않으면서 바뀌게 된 형태인데요. 요 절차적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이고 그 양해를 구하고 이래야 될 문제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아에 소두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카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질병관리본부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카 바이러스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임신부의 경우 중남미 등 위험 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장과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지카 바이러스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원샷법 처리 합의 파기를 맹비난한 데 대해서 약속 파기를 지적하기에 앞서 원샷법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상임위 회의에서 정부 여당조차 원샷법으로 야기될 대량 실직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또 주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해 경제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금 원샷법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공정 성장론에 부합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hir난했습니다. 그는 국민의당은 박근혜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여당을 할 것인지 야당을 할 것인지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업 3년 안에 가장 많이 문을 닫는 업종은 치킨집인 것으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영세한 골목 상권 등 생활 밀착 업종 빅데이터 2,100억 개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치킨집은 전체의 38%가 3년 안에 문을 닫아 폐업률이 가장 높았고 술집과 카페가 각각 37%와 36%로 폐업률이 높았습니다. 또 폐업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최근 10년 동안 주요 7개 업종 기준으로 1월이었고 12월과 5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쟁점 법안 선거구 획정 일괄 처리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치와 관련해서 오늘 중으로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며 직권 상정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단 오늘은 내가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말만 무성하고 되는 것이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할 것이라며 거기서 오늘 내가 마음을 다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가능한 다 일괄해서 처리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해 선거구 획정과 원샷법, 북한 인권법도 처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운전면허증 응시원서 사진을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의 여권용 사진으로 통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면허증과 적성검사 신청서 등에 첨부하는 사진도 여권용 사진 규격으로 단일화됩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공기관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나 응시원서 등을 접수할 때 사진 규격이 제각각이어서 국민 불편이 크다며 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단일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올해 1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18.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은 전라남북도 서해안과 제주에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